두 번째, 연차별 새마을 사업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새마을 사업은 219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사업의 변화 과정을 쪼개가 1971년부터 2009년까지 새마을 사업과 관련한 신문 기사도 제가 스크럽에서 전체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새마을 40년사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다 정리를 해서 이 교재를 만들었고, 자 보십시오. 219페이지 표 7-3 새마을 사업의 연대별 연결 중심성 워드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새마을 사업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표 7-3과 같이 나타나더라. 70년대 주체 요소가 주민, 농협, 정부, 국가 지원 기술이었다 그러면 80년대는 이제 마을이 좀 더 중심이 되고 마을 근고죠. 그 다음에 국민, 정부, 그 다음에 90년대 마을, 주민, 민간, 조직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오고 2000년대는 협의에 이제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소들을 보이고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마을 사업 요소도 70년대는 농촌개발, 소득 증대, 80년대는 이제 복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전국 권역 사업도 나오고 90년대 환경, 도시, 질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00년대는 협력 사업 해가지고 이제 외국하고 협력하는 사업도 이제 많이 나타났다. 새마을 사업 전체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220페이지 표 7-4 새마을 운동 추진 체제 변화에 따른 사업 내용의 변화입니다. 이 1970년대 10년 단위로 나누었는데요. 제가 지금 다른 학자들하고 약간 달리 구분했던 부분은 80년대하고 90년대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1980년대부터 민간 이양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모든 행정자료나 어떤 새마을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1980년대부터 완전히 민간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행정기구도 축소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축소되고 예산도 축소되면서 그러니까 민간으로 정부가 어떤 예산을 지원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민간부 추진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추진 체계가 이렇게 넘어가던 시기였다. 그래서 저는 1980년대를 민주도 간지원,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던 시기였다. 1990년대는 새마을 중앙에 완전 민간으로 이양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2000년대는 민간 공족이라 그러는 것은 200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함으로써 민간하고 정부가 다시 공조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2010년, 2020년은 아직 제가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2010년 이후에는 제가 한다 그러면 민간학 협력이다. 이제 연구라든지 대학교하고 이제 연계해서 민간하고 정부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지 대학교하고 협력했던 시기다.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의 변화도 처음에 70년대 정신개발부터 시작해서 환경개선, 소득증대, 그 다음에 복지 향상, 국민운동, 글로벌 새마을 운동이라는 명칭으로 또는 새마을 세계화 운동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되었다. 지금 새마을 ODA가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221페이지.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배워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접하지 않았던 부분만 설명을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중간 부분입니다. 1970년 4월 22일 서울중앙청이죠. 재창된 이래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새마을 운동으로 그 사업의 영역을 확장을 하였다. 새마을 가꾸기, 새마을 운동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22페이지입니다. 1971년도 목표와 정책, 이게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자료를 참고해서 이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이렇게 해서 80년대까지
제가 전략, 역점사업, 투자액, 참여 인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새마을운동이 가장 정점을 이루었던 시점은 여러분들이 참여 인원이라든지 투자액을 보시면 언제겠습니까? 예? 1974년부터 가장 정점을 이루었던 시기는 1974년, 75년, 76년, 그 다음에 이제 79년까지 이어지죠. 이때 이 시기가 가장 새마을 운동이 이제 정점에 있었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산이나 이제 투자액 참여 인원, 연 참여 인원입니다. 이 인원 자체는. 자, 그 다음에 223페이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발전 단계.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국토종합개발하고 연계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71년도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약간 지루하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1년도 4월 22일 한해 대책 방지에서 새마을각기 운동으로 이름으로 제안하면 한해는 가뭄을 말하는 겁니다. 가뭄, 한해는 가뭄 대책 지방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70년 10월부터 71년 6월까지 농한기죠. 겨울철 농한기에 33,260개의 이제 시멘트를 했다. 그 다음에는 철근까지 했다. 어떻게 더 마을을 선별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71년. 그러니까 71년 새마을운동은 70년 하고 이어지니까 70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이 돼 10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71년에 포함시켰습니다. 72년 새마을운동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됩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참여 마을이 34,669개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자, 1973년 새마을운동입니다. 이때부터 새마을운동이 조금 체계적으로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갖추기 시작하고 잘 살기 위한 소득운동으로 추진되었다. 앞서 이제 71년, 72년은 환경 개선적인 측면, 새마을 가꾸기 사업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73년 이렇게 사업이 변화가 됩니다. 약간 소득 지원 사업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저 기초 마을에 머물러 있는 사업 마을 같은 경우에는 73년도도 지분 개량이나 마을 가꾸기 사업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고 소득 사업 한번 보시죠. 산림청의 마을 조림 양묘 사업, 상공부의 이 양묘 사업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퇴비정산, 집단 재배 이렇게 소득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226페이지 중요 추진 사업, 그 다음에 농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74년 새마을 운동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과학영농이라는 말도 나오고 새마을공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2번 추진 방침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단어 자체가 다른 해하고 다른 단어나 워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만 눈여겨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975년 정산운동, 건면운동, 인보운동. 인보는 이웃끼리, 그죠? 이제 잘 사는 어떤 그런 그 네이버를 말하는 겁니다. 추진방침, 소득증사, 추진방침, 새마을 노인사업, 새마을 국민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사업의 실적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8페이지 1976년 아주 가열차게 이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는 때였죠. 때였고 그 다음에 1977년 상대 역점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8년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주택, 농촌 주택 개량의 확대. 그 다음에 이제 78년 79년 있네. 79년 기본 방향 추진 방침 중요 추진상 읽어보시고 1980년 새마을운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80년대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기본 목표 새마을운동의 민간 주도화, 기본 방향 복지라는 단어,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공장 새마을운동의 확대, 도시 공장으로 완전히 확대되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81년 새시대 새마을운동 범국민적 활성 민주복지 새마을본부를 여기 보시면 계속 기구가 축소됩니다. 전두환 대통령 234페이지 1982년
경제안정과 국력배양, 국력 국제화 대비 국민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년대하고 완전히 결이 다르죠, 여러분들. 공장 새마을운동 이때도 가열차게 추진됩니다. 1983년 새마을운동 국민복지 민간주도 이렇게 되어 있고 중요 추진사항 새마을 야시장 그죠? 완전히 다릅니다. 결이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성남시 이전 중소기업 새마을 독서 영농일지 연수원법 폐지 기구가 축소된다는 거죠. 1984년 기본 방향 농어촌 좀 있으면 이제 올림픽도 나오고 아시안 게임도 나오게 됩니다. 1985년 올림픽 준비 태세 확립 나오죠. 나오고 올림픽 추진위원회 창립 결의 어떤 부분입니까? 대통령이나 당의 연도 국민의 여론하고도 이제 부합하는 거죠. 1986년 도시 새마을 운동 건면자조 농어촌 새마을 운동 올림픽 대비 새마을 운동의 전개 1987년 그 다음에 1988년 우리가 올림픽을 했던 해입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그 다음에 올림픽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주변 환경이라든지 외국 이제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썼고 이 새마을 조직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90년대로 넘어가면 또 다른 어떤 결이 보입니다. 왜 그러면 여기 이제 질서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1992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이렇게 나오죠. 신한국 창조 1994년 95년 96년 97년 여러분들이 98년 99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2000년 새마을운동은 또 어떤 기점인가 하면요. 2000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의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국제개발협력의 수단으로서 또 새마을운동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새마을 세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개가 되었던 시초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저는 그 기점 자체를 OECD, DAC, 새마을 ODA로 이제 제가 완전히 구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10년도 저는 그 이전하고 같은 형태로 두고 있습니다. 자, 국군 동티모르에서도 하게 되고 2002년 월드컵 아시안 게임하고도 연계되고 2002년 여러분들 월드컵 아시죠? 2000년 새마을운동 이고 이제 김장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은 뭐라 그럽니까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들 경제가 어려우면 뭐 금모으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해외 협력사, 북한 새마을 협력사 같으면 어느 대통령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연차별로 새마을 운동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몇 년까지면 2009년까지 읽어서 이해를 하시고 지리별, 공간별, 권역별 새마을 운동입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적 구분 여러분들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신을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적 구분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이야기하면 농촌 새마을 운동을 말하는 거고 그 농촌에는 포괄적 의미에서 농촌은 어촌, 산촌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도시와는 다른 개념으로 농촌, 어촌, 산촌이 하나의 농촌 새마을 운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굳이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하게 되면 여기 그러면 도시적에 포함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초기에 농촌 새마을 운동뿐만 아니라 한 2년 뒤에는 어촌까지 새마을 사업을 했던 많은 증거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촌 새마을 운동도 조금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있네. 22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리별 자 설명을 합니다. 지리별이라 그러는 건 어떻게 합니까? 지리적 형태에 따라서 농촌이냐 어촌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산촌이나 중간 평야 어촌 어떤 지리적 형태에 따라서 새마을 사업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공간이라는 건 제가 설명을 했죠. 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새마을 운동이 있고 이 가정 구성원들이 직장을 가게 되면 직장 새마을 운동,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 새마을 운동, 군을 가게 되면 군 새마을 운동, 그 다음에 공장을 가게 되면 공장 새마을 운동,
이런 식으로 이 생활 공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공간별 새마을 사업이라 그럽니다. 이 공간별 새마을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이 되었고, 특히 공장 새마을 운동, 직장 새마을의 한 영역에서 분화가 되어서 너무 커졌기 때문에 공장 새마을 운동이 이후에는 완전히 독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직능별 새마을 운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학교 새마을 운동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쓸 수 있죠. 제가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범어천 새마을 1970년대 초반에 전국 최초로 대학생들이 했던 새마을 사업이다. 그죠? 대학교에도 이런 새마을 사업이 전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 공간을 이야기하는, 권역은 뭡니까? 마을 권역, 마을 간의 권역, 기초 권역, 그죠? 읍면, 시군 이런 식으로 나눈 새마을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자, 표 7-7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을 비교하게 되면 농촌 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경지 정리와 배수 개선, 용수원 개발, 경지 정리. 어촌 마을은 어항 수축 사업, 어촌계 구축 사업, 협업 어선 건조, 이렇게 소득 증대하고 생산 기반 사업도 나뉘게 되는데, 시간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면을 할 시간이 없는데, 이 부분도 제가 슬라이드를 별도로 만든 게 있습니다. 사업 부분만 별도로 이제 발췌를 해서 이전에 학생들하고 같이 슬라이드를 만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고, 제가 유튜브 쪽에 있으면 혹시 찾아보고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이제 분야별 새마을 운동에 예를 들어서 배수로는 어떤 거를 말하고, 그죠? 여러분 세월교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세월교 공사 그런 거. 세월교 같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물이 넘쳐가 다리를 지나갈 수 있는 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교는 요래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다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월교를 만드는 그런 공법도 있고 그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자, 252페이지 생활 공간적 구분, 여기 나오죠. 공간적 학사는 가정, 학교, 직장, 지역, 공장으로 분화가 되었다. 그래서 운동의 유형도 가정 새마을 운동, 직장 새마을 운동, 학교 새마을 운동, 지역 새마을 운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참 지겹도록 보면서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 자체도 너무 뛰어버리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가깝게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그맣게 이제 어떤 저를 이제 감춰놓고 이제 조금 축소해서 하기보다는 전체 다 켜놓고 하니까 그런 부담감도 있다. 그렇죠? 자, 생활 공간적 구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그리고 민간단체 중앙협의회하고는 헷갈리면 안 된다. 1970년 이거는 중앙정부 조직에서 만든 거고, 1976년은 민간단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이게 80년 이후 새마을중앙회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당시부터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죠. 민간 조직을. 자, 256페이지 유형별 새마을 사업, 핵심 사업, 농촌 새마을, 도시 새마을 사업, 공장 새마을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정신개발, 노사협동, 생산성 향상, 후생복지 향상, 지역개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공장 새마을 운동도 좀 빨리, 제가 이제 논문을 하나 쓰긴 썼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디벨롭해서 개발도상국에 좀 적용을 시켜주면 참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많이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자, 257페이지 번역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십시오. 다 이 그림 제가 만든 겁니다. 협동급 마을은 마을 플러스 마을입니다. 이 글자 하나가 지워져 버렸네요. 마만 들어가 있습니다. 협동급 사업 마을이고, 이건 리동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읍면 단위, 그 다음에 군도 단위, 전국 단위다. 주로 군도 단위를 권역별, 광역별 사업이라고 그러고, 전국권 사업은 이제 전국 단위를 말한다. 그러면 전국 단위 사업은 무엇이 있느냐, 뒤를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새마을 협동급 사업 사례 나오죠. 마을 간 농로 정비와 개설이 해당된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 보호, 도수로 여기 나오네, 그죠? 보호, 도수로는 어떤 부분이고, 소하천 부분이고, 소료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협동권 사업으로 이룰 수 있다.
공동창구 부분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마을 간에 저수지 같은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제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협동건 사업의 평가 부분도 있고 광역권 새마을 사업도 있고 새마을 사업이 이렇게 분화되고 그죠?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마을 수준별 지정사업별 새마을 사업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7장을 끝내고 또 다음 주에는 분야별 새마을 사업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